네 번째 강연입니다. 이번에는 효과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오픈 API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인젠트 남재욱 이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젠트 전략기획팀 남재욱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효과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오픈 API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정의와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요? 나의 데이터라는 거죠.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건데요. 개인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기정보 결정권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권리 행사입니다. 은행, 카드사 등 보험사 이렇게 개별 방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개인 정보들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단순 조회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맞춤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시는데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었죠. 흩어져 있던 이런 개인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을 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내는 그런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서요, 맞춤형 카드를 추천을 한다든지 혹은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을 유추를 해서 보험 상품, 여행자 보험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마이데이터를 제가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누가 마이데이터를 진행을 할까요? 올해 2021년 1월 28일 금융당국이 28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28개의 사업자들 중에서 절반이 전통금융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절반이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지니고 있는 그런 빅테크, 핀테크 사업자들이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되는 바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이동권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별도의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중개기관이라는 것을 거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총 9개의 중개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별도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 유통이 필요 없이 중개기관의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요,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일명 개망신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반적인 흐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8년에는 유럽에서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진행이 됐고요. 미국은요,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CCPA를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18년에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API과 PDS 완료 시점인 8월에는요,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이데이터 사업, 무엇을 정보를 공유를 할까요?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인데요. 특히나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 신용정보입니다. 먼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신, 보험, 카드, 통신, 공공, 정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업권별 오픈 API 개수는 약 60개로 시작이 돼서 현재 한 90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절반은 금융, 절반은 핀테크사인데요. 전통적으로 잔액, 계좌 조회, 거래 내역은 전통 금융 산업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커머스 생태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데이터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이 전자상 거래의 주문 내역을 총 12개로 카테고리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산업에서는 계좌 목록 정보를, 그 다음에 핀테크, 빅테크 업체에서는 전자상 거래 주문 내역을 서로 교차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인데요. 개인정보는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에는 스크린 스크래핑이라는 방식과 API 방식이 있는데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개인 계정 정보를 활용해서 업체가 대리 접속을 하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고객 계정 정보를 탈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요. 반면 API 방식은요, 웹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프로그래밍 통신망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전송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인증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서 고객 계정 정보나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위험이 적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업자가 접근이 불가한 그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인해서 APIM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요, API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때는 꼭 아주 필수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M 시장은 2019년에는 36%가 신장한 약 1조 8천억 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향후 5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가트너가 조사한 API 활용 산업 분야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국내에서도 AP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듯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 서비스를 위한 API 활용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통신, 제조, 공공, 유통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필두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화될 예정인데요. 단순 금융 서비스가 아닌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종합 서비스로 확장이 예상이 됩니다. 영국 PDS 사례를 지켜보면요, 이해가 더욱더 빠르게 가실 텐데요. PDS 업체 디지미라는 업체인데요. 살펴보시면 개인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 정보 또한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디지미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비단 금융뿐만 아니라 소셜, SNS, 의료, 헬스케어,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취합한 데이터는요, 소비자가 지정한 곳에 마치 드랍박스 같이 그런 지정한 곳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를 디지미와 제휴된 그런 다양한 앱을 통해서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 금융산업에 이어서 마이헬스웨이, 즉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계획을 지금 지난달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헬스웨이는 나의 건강 기록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건강 기록 앱을 통해서 건강 검진 이력, 투약 이력, 예방 접종 이력 등 종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현재 단계적 구축 및 확대 계획이 있는데요.
생태계 확산을 2023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는 비단 금융뿐만 아니라 헬스, 제조, 통신, 공공 등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모두 마이데이터의 그 흐름에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는요, 서비스 규모에 맞는 인프라, 플랫폼 구성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전략인데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이에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응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대응하는 방법은 대형 금융기관과 같이 웹 기반의 RESTful 형태로 제공해야 되는데요. 웹 기반이다 보니까 HTTPS, 구감 암호화나 웹 해킹 대응, 안티바이러스 같은 보안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승인된 사용자 기반의 인증, 인가, 과금 등에 대한 오픈 API 생태계를 마련을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중개기관 이용 방법은 중개 플랫폼에 가입해서 대외 기관 연계 방식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레가시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ST 방식의 API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ESB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계정계 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별도의 API 서비스 개발이 없이 계정계 시스템에 계정계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회원가입과 API 발급, 과금 등을 위한 API 포탈이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레가시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방법이 비용 절감과 구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통합 관리를 통한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API, 인젠트 APIM 솔루션은요, 기존 ESB 솔루션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 및 전문 변환, 매핑 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 효율적인 방식을 지원 가능하고요. 업무가 추가가 될 경우 기존 보유하고 계신 레가시 시스템에 시스템 변동 없이 단순 업무만 추가해서 연계를 해주시면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API를 생성하고 게시, 인증, 그리고 보안 및 정책 관리. 이 모든 API 라이프 사이클을요, 관리하는 곳이 바로 API 플랫폼인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얼마나 유연하고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고 성능 및 보안,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 구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젠트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화하기도 전에 2018년도부터 마이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API 플랫폼 구축 사례를 쌓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가트너에서 제시하는 API 기준 요건과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다수의 구축 사례에서 비롯된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준 요건을 현재 보시는 장표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구축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위 장표를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마이데이터 사업 API, 오픈 API RESTful 기반의 플랫폼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 플랫폼은요, HTTP 기반의 오픈 API 형태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마이데이터는 인바운드에 들어오는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기 대응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데요. 반대로 마이데이터 혹시 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면 아웃바운드로 개인정보를 상대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가져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구현이 돼야 되고요. API 키 생성과 API 명세 확인을 위해서 포탈 화면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정책 설정 및 배치 작업 관리, 현재 그리고 모니터링, 통계를 위해서 관리 기능도 필요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과금 정책도 필요하게 되고요. API 사용 현황이나 해킹 시도, 그리고 회선 상태 등의 모니터링, 통계 화면도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입된 계정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아스 표준에 맞는 제3자 인증 기능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웹이나 모바일 특성상 급작스럽게 거래가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래 증가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구성을 위해서 복합 거래나 병렬 처리 등에 대한 라우팅 기능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자동화된 작업 수행을 위해서 배치 수행 기능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포탈에 가입한 개발자들의 그 연동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API 생성 시에 자동으로 에코 서버 기능을 제공을 하는 샌드박스 기능과 API 서비스 개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코드 생성 기능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시각화, 수행을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연동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기술 요소를 지금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각각의 기술 요소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측면인데요. 통신 구간 암호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이 간의 구간 암호화를 위한 SSL, TLS 기술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 투 서버 암호화를 위한 Mutual TLS 기술도 필요합니다. HTTPS 기반의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웹 해킹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OWASP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해킹 기법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해서 웹 해킹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침입 방지, 침입 탐지, 그 다음에 웹 방화벽 등의 솔루션을 고려해야 되고요. 파일 송수신 API를 사용하신다면 안티바이러스 같은 솔루션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으로는요,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이 있죠. 인바운드로 개인 신용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API로 신용 정보 제공을 드려야 됩니다. 이에 따른 API 키 발급이나 인증, 인가 등의 서비스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청이다 보니까 트래픽 예측이 어려운데요.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스케일 인아웃 기능이 서버 구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요청이 집중이 되면 백엔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쿼터 제한이나 캐싱, 스레드 풀링 같은 그런 기법을 통해서 긴급 사태에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 정보를 타 기관에서 받아와야겠죠. 이를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타 기관의 API 키 관리나 HTTP 이외의 통신 프로토콜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요. 다양한 전문 변환 또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자동 실행 기능을 위한 배치, 스케줄러와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하고요. 처리 기능을 고려한 동시 요청 및 처리 결과 병합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레가시 시스템 연계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 RESTful API, 그 다음에 계정 연계, 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방안 모두 동일하게 API 포탈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오픈 API 시스템에서 포탈은 해당 기관의 API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그 의사소통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가입과 API 키 발급, API 명세 확인 및 테스트, 사용량, 그 다음에 API 개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리 개념인데요.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 연계, 컴포넌트 등록, 메시지 포맷 변환 매핑, 송수진 프로토콜 정의, 배치 작업 관리,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 현황, 훼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API 게이트웨이 관리 도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필두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금 정책이 가장 큰 부분을 또 차지를 하겠죠. 과금 기준을 API 단위로 할지, API 묶음인 리소스 단위로 할지, 더 큰 거래 개념인 리소스 묶음을 범위로 정책제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요. 과금 유형은 시간당 요청 수 혹은 시간 사용자 기반으로 할지 등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금 주기는 유연하게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조직 특성에 맞게 결제가 용이한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지정된 사용량 제한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및 통계 기능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API 사용 현황이나 시스템 상태, 유효하지 않은 해킹 시도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자가 관리하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API 사용량이 가장 많았는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시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쿼터가 초과된 API는 혹시 없었는지, 연결 상태가 불량한 API는 없었는지를 한눈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AP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아스 스펙에 맞게 인증 표준을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량 제어 기능인데요. 외부에서 웹 혹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량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될 때는 VM 혹은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형태로 유연한 확장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엔드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싱, 스레드 풀링과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라우팅인데요. 기본적으로 HTTP URI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시스템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레거시 시스템이 REST 형태의 제공이 어렵다면 TP 모니터나 EJB, 엔터프라이즈 자바빈 혹은 RMI 방식 등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 변환이나 전문 변환, 매핑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하겠죠. 이 외에도 동기, 비동기, 그 다음에 조건 분기, 병렬 분기, 서비스 메쉬 등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인바운드, 그러니까 거래 신용 요청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해서 아웃바운드 거래 요청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 배치 등을 통한 자동화 배치, 스케줄러 등의 도구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API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가 최초에 생성이 될 때 가상화된 API 서비스를 만들어서 요청에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API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메시지 구성이 API별로 각각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려면 정의 정보가 바뀌더라도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소스 자동 생성을 지원하고 개발된 소스 코드에 대한 빌드 자동화 및 배포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API 서비스 부분인데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물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기획을 하고 분석 모듈과 프로세스 설계 그리고 개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분석 자동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겠는데요. 이렇게 학습 결과로 도출된 코어 모델을 라이브러리 호출 형태로 비즈니스 로직에 포팅해서 REST 형태의 API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PI 생태계가 구현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API에 관련된 기능을 이제 필수 요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이제 그 제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젠트는 현재 APIM을 포함한 올인원 형식의 통합 연계 솔루션을 이제 올인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플랫폼 구성을 보시면요. 대내의 여러 접점들,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은행을 예를 들면은 ATM,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인트라넷, 그리고 IoT, 이런 것들 다 채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내 연계는 MCI, 멀티 채널 인터그레이션 이라는 것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 시스템에서는 EAI가 담당을 하고 있고, 대외 기관은 FEP와 APIM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연계 시스템별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전문 정의 등은 EIMS, Enterprise Interfac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통해서 전사 인터페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 모니터링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별 관리와 로깅,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일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통합 관리 도구는 연계를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전문 등의 정보 관리 이외에도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시스템별 모니터링과 통계, 거래 추적 등의 운영자 그 편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젠트 구축 사례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최종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젠트 올인원 플랫폼은요, 대형 기관에서 이미 수천만 건, 많게는 수억만 건의 대량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증된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대내, 대외, 그 다음에 오픈 API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단일 플랫폼 기반의 제품 라인업입니다.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연계 기반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한 사례인데요. 한국신용정보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 이외에 9개의 중개기관 중에 한 곳인데요. 개별 채널 연계를 위한 MCI, 그 다음에 대외 연계를 위한 FEP, 내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EAI가 모두 통합 구축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카드사 등은 금융 공동망을 통해서 대외 연계, FEP죠. 를 통해서 연계 방식으로 단순 업무만 추가가 되면은 오픈 API로 그 형태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신정원은 금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API 호출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과금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래량 증가 시에 유연한 시스템 확장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 글로벌 로지스 사례인데요. 2018년도부터 착수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완료를 했고요. 기존 거래처 및 대외 기관과 연계를 위해서 FEP 방식과 신규 거래 연계를 위해서 RESTful 형식의 오픈 API 방식을 혼용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대외 연계를 통해서 택배, 추적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련을 했는데요. 시스템 내부적으로도 EAI 솔루션을 통해서 ERP, SAP 제품의 그 재무 정보를 통합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외산 EAI 벤더의 윈백 사례이자 그 FEP, API, EAI 모두 구축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애트리에서 구축한 국토교통부 리빙랩 오픈 API 서비스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아마존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였고요. 2개월 동안 사용자 포털 개발과 시간 변환, 지표 변환,
범위각 변환, 지오코딩 등 총 14개의 API 서비스를 연동을 했습니다. 사용자 포털 화면을 통해서 API 호출을 위한 샘플 코드와 API 요청, 응답에 대한 명세, 그 다음에 V월드 클라이언트와 연동 테스트 화면 등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도 현재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농협 캐피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MCI, FEP, EAI 등을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서 구축하고 있는 단일 플랫폼 사례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API 전반적인 관리 및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마이데이터 플랫폼, 왜 인젠트여야만 할까요? 데이터는 결국 생성이 되면 저장, 그 다음에 보관이 되어야 되고 축적, 가공, 유통을 과정에 일어납니다.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내부 외부 환경에 맞게 데이터를 연계를 받아서요. 데이터 형식에 맞게 정형,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해서 저장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젠트는 오픈소스 기반의 대용량 처리에 적합한 DBMS 플랫폼을 통해서 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통합 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으며 전 세계 데이터 비중이 8대2로 비정형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ECM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젠트 ECM은요,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제1금융권, 통신기관 등의 점유율 100%를 차지를 하고 있죠. 엑스퍼DB는 특히 파이프라인 방식인 CDC 기능을 통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 HDFS, 카프카 등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및 데이터댐에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공이 되고 분석이 된 데이터는요, 기관의 FEP, ESB를 통해서 같이 창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젠트 APIM은요, 단순 API 솔루션을 넘어서 전체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API 솔루션 또한 국내 최초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APIM 등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10년 뒤에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질문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되려 무엇이 안 바뀔 건지를 생각하고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정보의 보관과 전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하나만을 생각해온 인젠트는 20여 년 동안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관, 전달을 함에 있어서 집중을 해왔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 인젠트 APIM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비즈니스를 넓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플레이어 It's 인젠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인젠트 남재욱 이사님 고맙습니다.